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보합권에 묶여있는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들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12종목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광고 관련 테마들 들썩이고 있죠. 그 안에서 나스미디어가 10위입니다. 스레드 열풍의 광고 관련주들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틀째 급등인데요.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가 출시 사흘 만에 가입자 1억 명 육박, 이 스레드 신드롬 열풍과 더불어서 나스미디어도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나스미디어 자체적으로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훈풍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스레드는 텍스트로 실시간 소식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링크라든지 사진, 짧은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트위터의 대항마로 이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SNS입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로도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보니 초기 가입자 수 흥행, 이른바 오픈 효과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인기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초기 흥행 소식의 광고 관련주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플레이디, 나스미디어 등이 테마를 형성했고 특히 메타 마케팅 파트너인 나스미디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통한 디지털 광고를 집행하는 만큼 스레드 흥행에 따른 광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광고 시장 부진에 따른 나스미디어 실적 기대는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스레드의 열풍과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에 따른 광고 요금제 수요 증가 전망으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되는지 여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10위 나스미디어입니다. 네. 또 이어서 오늘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만 전략을 세워볼까요? 9위는 ISC입니다. 지난 금요일 SKC가 ISC 인수를 공식적인 공시를 통해 또 밝힌 이후 ISC 그리고 SKC 모두 오늘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인수를 앞두고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로 급락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SKC가 최대 주주 사모펀드 헬리오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ISC 지분 35.8%를 3,475억 원 규모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더불어서 ISC가 2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SKC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까지 추가 확보해서 지분을 45%까지 끌어올릴 방침인데 주당 52,665원에 발행하는 신주 380만 주 가운데 332만 주를 SKC가 인수를 합니다. 신주 발행 가격이 지난 7일 종가 57,300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ISC 주가는 지금 51,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 단기 수급 악재의 ISC가 급락인데요. SKC 인수 이후에 조달한 금액을 통한 향후 성장 전략 주목하자는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단기 주가 하락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 ISC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오늘 개별 이슈로 꿈틀대는 종목 오랜만에 엠로가 올라왔네요. 국내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가 공급망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엠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야놀자의 통합 구매 시스템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라는 소식, 야놀자와의 계약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삼성 SDS의 인수 이후에 해외 진출 토대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IT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매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 중이고요. 오나이 솔루션즈와 함께 또 사스 기반 통합 공급망 관리 플랫폼의 이런 공동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업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향후에 통합 공급망 관리 플랫폼 개발 주목하자, 향후의 성장성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의 8위 엠로가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나스미디어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나스미디어입니다. 이 최근 가장 핫한 SNS 플랫폼이죠. 이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스레드.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만 1억 명이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 돌풍이 정말 무섭습니다. 관련해서 이 메타의 마케팅 파트너사 이 나스미디어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 스레드 효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용민 소장님, 이 나스미디어 지금부터 계속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관심을 가져도 되긴 한데 현재 주가는 사실상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이 나스 미디어의 경우에도 뭐 KT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스레드를 통해서도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전 거래일의 그 기관과 외인의 순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와주는 상황에서는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더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좀 관심 가져보고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레드 열풍에 따른 광고 테마의 힘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세요? 광고 테마에 대한 효과는 얻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미디어의 자체적으로는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주춤해졌을 때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ISC 9위 종목도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희가 지난 마감 시간에 이슈가 나오자마자 체크를 했을 때 주가 변동성 좀 하락에 있을 수 있다라고 김성우 이사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신주 발행가보다도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얼마 더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그동안 이 ISC 주가 상승을 두고서 이 SK시로의 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는지 아니면은 이 AI로 인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칩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른 반도체 섹터 같이 올랐는지 좀 헷갈렸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일단은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SKC 인수 재료에 의한 상승이 좀 재료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뉴스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셀온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하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자 배정으로 2천억을 좀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이 삼자 배정이기 때문에 좀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겠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시장은 주가 이석에 따른 악재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타겟 멀티플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현재 지금 반도체 섹터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쉬어간 흐름이 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뭐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정도를 저점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는 만큼 ISC 또한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엠노입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일단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사가 라이징 스타로서 좀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서 선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이전에 그 주가가 1월부터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부각을 받기는 했지만은 삼성 SDS가 그 최대 주주로 그 등극이 되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게 크게 올라갔던 현상들은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와주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라이징 스타를 통해서 그 부각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좀 이번에 주가의 탄력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해서도 그 최대 주주 등극을 했었던 이력이 있지만은 아마 가만 놔두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매수 시점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5만 5천 원 부근에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규모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엠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에서 용병 부대 반란이 일어났죠. 국제유가 소폭 상승하면서 73달러 선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표 정유주 S-오일은 최근 실적가 랠리를 지속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있는데요. 7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2.8%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덴티스의 신형 SQ 임플란트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떠난 자리를 이제는 덴티스가 태워갈 전망인데요. 오늘 급등세 연출하면서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도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성차 투톱도 빨간불로 돌아섰는데요. 전기차의 인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더불어 올 다가올 2분기 실적 기대감도 큰 섹터로 꼽히면서 관련주들 탄력받고 있습니다. 그중 화신은 2만 1,000원대 돌파하면서 2만 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한 보툴리눔 툭신제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년간의 다툼 끝에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2거래일째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면서 현재도 8.7%의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중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장 관심주 순위를 높여서 7위 종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7위는 급등하고 있는 하나기술입니다. 최근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약 1,7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장비 턴키 수주 성공 이후 탄력적인 상승으로 최고가 경신 10만 원까지 돌파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대규모 수주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 추정되고 있죠. 공격적인 캐파 증설에 따른 향후 기대되는 전체 수주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나기술의 2차 전지 전 공정, 전극, 조립, 활성화 등 한 번에 공급하는 이 턴키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턴키 장비 공급 트렌드 변화에 따른 북미, 유럽 2차 전지 업체의 경우에도 턴키 장비 공급을 선호하면서 2차 전지 전 공정 턴키 공급이 가능한 하나기술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턴키 수주 하반기에서 내년 본격화될 것이다. 수주 증가세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7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한 종목들 들썩이고 있죠. 그 안에서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4박 6일간 동유럽 순방 속의 관련주들, 그 안에서 원전주들이 들썩들썩대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14개 이상의 양자 및 다자 정상회의를 열고 방산, 원전,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인데요. 순방 일정을 함께하는 국내 경제사절단, 이 방위산업, 원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에 23%를 원전으로 대체하고 SMR 개발 계획 등 에너지 대전환 추진과 더불어서 이 순방 일정에 참여하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대로 원전주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메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소송 등으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해결 가능성 긍정적이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향후 수주 기대를 키우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의 대장이죠. 최선호주로서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22,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입니다.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6위입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이사님, 하나기술, PNT 오늘 일부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선방하고 있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향후에 수주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7월 초부터 시장에서 돌았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7월은 2차 전지 장비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기술이 얼마 전에 1,700억 정도 규모 역대급 수주 공시를 발표를 했죠. 연간 매출액을 한 번에 발표를 했고, 이게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 모든 공정을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나온 1,700억 수주를 보게 되면은 아직 결과론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계약 상대방이 중국의 CATL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주가 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주 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갈 것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테스트 장비도 납품을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에 2차 전지 신소재인 전고체, 전해질, 샘플 제조까지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인 장비단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멀티플까지 우리가 부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장비주라면 P&T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기술이 현재 대장주 역할하고 오늘에서야 P&T가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260억에 내년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좀 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20배 정도 멀티플을 준다라면은 시가총액 1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장비주의 탑픽으로 여전히 하나기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주 탑픽으로 꼽힐 수 있는 하나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일정에 맞춰서 다시 원전 수주 기대감 속에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네,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6월 중순 정도에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일단 2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정부 정책적인 이슈가 그 작년부터 계속 부각됐던 것 중에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낮추고 원전에 대한 비율을 좀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사업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미국 테라파워의 CEO도 그 SMR에 대한 그 한국의 차세대 원전 그 시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SMR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동사가 최근에 그 1조 원이 넘는 현금 자산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확보를 하면서 4대 신사업인 그 SMR 사업,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 수소, 풍력 발전 등에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대규모 투자 진행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더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슈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사업에 대한 네 가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최근에 순방 일정과 더불어서 반등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만큼 6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낙폭과대한 종목들의 반등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오늘장 관심주 이제 5위 종목 공개해 볼까요? 오늘의 5위는 오랜만에 건설주 내에서 또 반등을 주고 있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동유럽 순방길에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하죠. 폴란드 정부가 SMR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내
국내 업체들의 긍정적인 성과 기대와 여기에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한몫했는데요. 2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플랜트 마진과 베트남 토지 매각 등으로 1분기 대비 2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인데요. 수주의 질이 높아지면서 마진 증가 긍정적이다. 하나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목표 주가 모두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 대신증권에서도 2분기 실적 예상치 웃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가 낙폭 과대한 데 따른 반등의 힘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대우건설 주목해봅니다. 오늘의 5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오늘 또 장중 1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JW 중해제약이 오늘의 4위입니다. 대한약사회 회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한 중해제약에 조속한 생산 증대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 이슈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 연구개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액 등 매출 확대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문의약품 매출 성장에 기대되고 있고요. 이 고수익 제품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서 이익 개선율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올해 전반적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적의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JW 중해제약 오늘의 급등의 의미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상위 순위권 종목 이제 3위입니다. 역시 건설기계주들 파죽지세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갑니다. 그 안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 속에 건설기계, 전력인프라주들도 오늘 동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시장 대비 선방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동유럽의 안보 현황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이 폴란드의 재건 사업 요충지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논의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삼부토건 등 건설이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 기계주들 오늘 동반 꿈틀댑니다. 특히 현대인프라코어는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광산 투자 확대로 매출 성장 지속될 것이라는 탄탄한 이 펀더멘탈 기대 유효하고요. 중국 외에 북미, 유럽 중심으로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산 엔진 부문도 수출 확대로 인해서 엔진 부문의 수익성 개선 본격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적주로서도 주목되고 있죠.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5위부터 3위까지 상위 순위권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5위부터 또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대우건설입니다. 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제 증권업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본인이 과거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부터는 건설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몇 년 전에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도 2022년 초반에도 HDC 쪽에서도 한번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GS 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 건설주 이런 어떤 안 좋은 심리가 겹쳐져서 급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다른 그래도 건설주보다는 실적 면에서는 좀 양호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을 상회할 것 수정이 나고 있고 퍼 PBR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건설주도 마찬가지겠지만 3.7배 PBR 0.4배로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건설주 자체가 한번 장대 연봉을 크게 맞아버린 상황에서 이 심리를 빠르게 돌려세우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싸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건설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성이나 성장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논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중립적인 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중립적인 관점 말씀을 하셨고 반종민 소장님은 대우건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그 맥점을 갖고 있고요.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GS건설 이슈를 통해서 대형 건설사들의 워낙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걸어볼 것은 이번에 폴란드 순방을 통해서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또 다른 돌파구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우건설이 단순히 이 경제사절단을 통해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네옴시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지금 현재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부터 조정을 막고 보합권이나 좀 추세가 전향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낙폭과대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 반등을 이끌어 가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하자. 대우건설은 아직은 좀 더 확인하자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JW 중해제약입니다. 반종민 소장은 오늘의 상승 좀 의미 있게 보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고요. 사실 좀 놀랬던 것이 그 대한약사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생산 증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금요일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 이 상승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 중에 그 제약의 경우 JW 중해제약의 경우는 올해부터 계속 좀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월부터 그 독일 머크 라이프 사이먼스와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었던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인큐베이팅 하이브리드 기기도 좀 어느 정도 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순수 바이오 쪽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의료기기 쪽도 같이 좀 연관돼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28,500원까지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제 이슈로 어느 정도 급등으로 반영은 했고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 유하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김성훈 이사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같은 의견이세요? 네, 비슷하고요. 일단은 오늘 리포트가 JW 중해제약은 나왔습니다. 국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통풍, 탈모, 아토피와 같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리포트가 나온 건 좋은데 과연 주가가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동안 시장에 소외가 됐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 리포트 콜이 먹힌다라는 것에 결국은 이제는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 미용기기, 화장품, 엔터 등등도 많습니다만 이들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낙폭간의 종목들이 하나씩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바이오 섹터도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는 어떤 그런 작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JW 중해제약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메디톡스 최근에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반등하나 싶더니 오늘은 곧바로 또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단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까요? 네, 지난주에 대웅제약이 형사 재기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이거 메독스 효재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은 저기서 만약에 또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2심에서는 대웅제약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또 새로운 논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저것도 맞을 것 같고 가봐야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역시나 더 중요한 것은 대웅제약도 중요하겠지만 역시나 휴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젤이과의 어떤 ITC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웅제약과의 어떤 2심도 아직까지는 메디톡스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설사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휴젤이 남아있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밀릴 때마다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 중해제약과 메디톡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 탑픽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죠. 최근에 2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굴삭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캐터필러나 테렉스 같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건설 굴삭기 관련 기계 업종의 어떤 종목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다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을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중에 무려 30%가 테크가 아니라 산업재, 기계 네. 주식입니다. 오히려 테크 같은 경우는 비중이 7%로 산업재보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올해 경기 침체다 뭐다 워낙에 말이 많은 상황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경제 3대 주체 중에 하나는 역시나 정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인프라 지출에 수혜가 입을 수 있는 이런 산업재, 조선도 마찬가지겠고요. 굴삭기, 변압기 이쪽 섹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 섹터를 제치고 올해 주도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물가지표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제 전년 동월과 비슷했고 이제 생산자 물가가 5.4% 하락하면서 중국 쪽에서 경기 회복이 좀 더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계속 북미 그 외의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중국의 경기 좀 부진, 좀 영향이 없을까요? 계속해서 네. 주구장창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중국과 관련된 모든 어떤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은 작년부터 다 제외를 시키고 시장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국 밸류에이션 전혀 치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굴삭기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또 올라가는 섹터 내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멀티플이나 중국에서 약간 노이즈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정민 소장님은 인프라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이게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건설기계 쪽으로 그 부각을 받아서 이렇게 뭐 주가가 흘러갔다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제가 보기에 주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상은 그 내년에 이제 러시아도 대선이 있거든요. 그 대선 시점에 맞물려서 좀 어느 정도의 이벤트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지난달에 그 영국 그 재건회의든 뭐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었겠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계속 이슈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관의 매수세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도 수소 전소 엔진 개발 협력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설 기계 쪽만 이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인프라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건설 그 기계 쪽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섹터로 복합적으로 좀 연계되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수소 관련 또 건설 기계까지 다양하게 긍정적 모멘텀이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이 시각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 의견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버티어님의 댓글입니다. 지수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네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맞아요. 양시장 모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7포인트에서 870포인트까지 넘나들고 있고 지금은 또 코스피가 흐르면서 좀 0.04%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감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월요일입니다. 다음은 서로땡님의 댓글입니다. 반도체는 당분간 조정이요 라고 말해주셨고요. 또 챗 GPT 사용 트래픽 감소 때문인가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또 살펴보니까 대표주 삼성전자 5거래일째 내림세고요. 그간 강했던 종목들도 연일 음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게 다시 자리를 내준 건지 좀 반등의 트리거가 되줄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가턴턴님의 의견입니다. 유상증자 짱똥을만 잘 피해도 됨이란 의견이었는데요. 정말 우프네요. 유상증자 또 전환사채 이런 뉴스만 들리면 투심이 확실히 흔들리곤 하죠. 자금을 조달해서 좋은 데 쓴다고 해도 스크래치난 마음을 돌리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뉴스는 좀 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핫바님의 댓글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은 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현물 매도가 나오네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네, 현재 양시장 개인만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받쳐내기 좀 힘든데 외국인이 현물 매도 금액은 키우고 또 선물 매수 금액은 줄이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마음을 벌써 비우기보다는 롤러코스터 장세니까 마감 앞두고 더 올려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망의 2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반격을 시작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의 2위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43만 원까지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그 목표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주 수급 쏠림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오늘 코스피 시총 10위까지 등극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쇼스퀴즈로 수급으로 이제 2차 전지들이 돌아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이어서 에코프로 BM이 가더니 코스모그룹주, 금양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반격, 일단 포스코 퓨처엠 자체적으로 모멘텀을 보면 3분기 양극재 부문의 개선이 올해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밸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세 차례 대규모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감안을 했을 때 2025년 이후에는 경쟁사 대비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양극재, 음극재 신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반격을 얼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2위는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1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모두 예상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이 오늘의 1위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100만 원 터치와 함께 황제주로 등극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주들이 코스닥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죠. 공매도대 개인 투자자들 러브콜 계속 이어가면서 이 대혈투 수급 공방 속에 에코프로는 쇼스퀴즈 수급을 동반하면서 오늘 또 장중 100만 원을 결국 터치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100만 원 안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연간 수익률이 무려 8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코스닥 시장에서 16년 만에 황제주가 탄생을 한 건데요. 장중 100만 원 돌파 이후에 현재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수급에 대한 움직임, 순환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에코프로 그룹주 수요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증권사 목표가 평균치가 42만 원인데 현 주가 괴리가 굉장히 크고 밸류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사상 5번째 황제주로 등극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자체적으로는 8월 MSCI 편입 이슈, 또 자회사 상장 모멘텀 속에 수급에 대한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얼마 더 갈지 주목되고 있는 에코프로 100만 원 안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1위를 기록했네요. 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희 소장님, 포스코 퓨처엠의 최근의 반격의 힘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이 반격의 힘은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의 흐름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뭐 41만 원 정도의 부근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45만 원까지도 일단 더 추가적으로 열어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의 지속적인 합작 범위로 인해서 장기 수주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이죠. 지난달까지 한 100조 원 이상의 양극재 수주 계약이 좀 체결됐다는 이슈가 좀 있었고 전부 한 5년기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만 부각받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뭐 LFP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있기는 하지만은 LFP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가격 경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양극재에 따른 이슈가 계속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는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7월 들어서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관심도가 좀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가 또 바라보는 포스코 퓨처엠도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역시나 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상장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역시나 수급인 것 같습니다. 신규 2차 전지 ETF가 상장이 되었죠.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ETF,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까지 성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는 13일에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까지도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MSCI 편입 기대감이라면은 역시나 뭐 실적 가지고서 이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역시나 2분기 양극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으로만은 일단은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열어두시되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여전히 2차전 섹터는 박스권 전략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에코프로인데요. 결국에는 이 100만 원 안착에 성공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참 이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증권가에서 특히나 이제 이걸 종목을 한번 커버를 했었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를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제시를 했고요. 외국계 증권사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모두 여기서 반값에 대한 어떤 매도 리포트를 내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비웃듯이 주가는 현재 100만 원을 한번 찍었죠. 일단은 뭐 유튜브 내에서 좀 유명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게 보는 시나리오로는 약 130만 원, 140만 원까지는 열어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뭐 지금의 상승의 이유 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어떤 수급적 이슈를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쌓이는 공매도가 1조 2천억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더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급의 이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면 역시나 여기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때만 어느 정도 좀 이런 논란을 틈타면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좀 조정이 세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 비중을 줄이신 만큼 그런 조정을 자신 있게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시나 에코프로도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자 말씀 주셨고 반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100만 원대이면은 결국은 이제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는 아마 투자자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6월 수출입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그 2차 전지 분야도 수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급에 대한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출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성장을 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위 에코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대우건설부터 1위 에코프로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반종민 프레스티 전략연구소 소장, 박수용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